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주챔쇼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코로나를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후유증이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고민들을 해결해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제가 시원하게 한번 날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여 가능하실 것 같고요.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화는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또 종목 고민들을 풀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시장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게 된다면요. 시장이 이제 제가 조금 쉬는 동안에 조금 변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면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 쪽으로 수급 쏠리면서 현상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지수가 0.9% 정도 이렇게 코스피가 오르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2.1% 정도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지난주만 하더라도요. 이렇게 종목들이 지수가 올라가는데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더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돈이 완전히 막 쏠려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의 돈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더군다나 2차 전지 포모 증후군이라고 해서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하는 영어를 줄여서 만든 게 포모라고 하죠. 나만 없어 이거예요. 2차 전지 나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사려고 하니까 새로운 돈을 가지고 들어가도 좋지만 내 종목 보니까 꼴보기 싫거든요. 맨날 빠지고 있고 올라올 생각은 안 하고 바닥 기어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이 골 때리는 내 종목들을 정리를 해버리자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의 매도세가 거세게 나오게 되고 2차 전지 쪽으로만 돈이 몰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종목들이 쭉쭉쭉쭉 내려가게 되고요. 2차 전지 쪽은 급등하면서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타났었는데 오늘만 하면은 사실 오늘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반등이라고 하죠. 조금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금량부터 해서 에코프로 BM 등등등 포스코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금 올라온 종목들과 내려온 종목들의 구성을 한번 보게 되면은 오히려 상승하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은 걸 볼 수 있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2.0%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상승 종목이 1,100개입니다. 그리고 하락 종목이 393개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올 때 다른 종목군들이 빠진다라는 어떤 그런 공식과 같은 내용들이 이번 주부터는 좀 변화가 생긴 겁니다. 사실 이렇게 변화가 생긴 건 에코프로가 꺾이기 시작했을 때부터인데요. 그렇게 꺾여 나갔을 때부터 좀 변화가 생기고 있더라. 제가 유튜브에서는 에코프로의 이제 고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전형적인 고점 신호가 나왔다라고 했던 게 7월 26일입니다. 수요일이죠. 7월 26일 수요일에 약간 윗꼬리가 달리는 음봉이 하나가 만들어졌죠. 저 때 거래량도 굉장히 많았고요. 저 때가 보통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형적인 고점 신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런 자리가 만들어졌을 때는 보통은 주가가 빠지게 되는데 저렇게 된 다음에 이제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내려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상승하는 종목들은 더 많아지게 되고 주가와 지수는 밀리고 있지만 하락을 하고 있지만 지수는 오히려 조금 밀렸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들이 훨씬 많다라는 것은 수급이 이젠 돌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도 이렇게 에코프로 쪽이라든지 2차 전지 쪽이 반등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종목들의 개수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걸 봤을 때 드디어 이 시장 자체가 2차 전지에서 벗어났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게 만들어주는 시장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2차 전지 쪽이 지금 바로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도 이렇게 세간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쉽게 죽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이 정도의 에코프로 200만 원 간다, 300만 원 간다 막 이렇게 외쳤던 분들이 겁을 먹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홀딩하고 버티실 것 같다.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생각보다 나오지 않을 거다. 그러면 여기서 버틸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물론 버틴 가능성이 높은 거지 다시 간다라고 보긴 좀 힘들고요. 밀릴 수 있다.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빠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전형적으로 개미들이 가장 많이 물리는 구간이 어딘가라고 하면요. 올라오는 요 시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횡보를 할 때 가장 많이 사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밀릴 때 엄청나게 물려서 고생을 하죠. 이를테면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도 가장 많이 물려있는 구간이 어디였을까라고 하면요. 상승하고 있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상승할 때 지켜보고 있다가 내려간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런 구간에서 사람들이 오히려 매수를 많이 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갈 때 매수를 해서 물려있는 사람들보다는 확실히 뒤쪽에 이렇게 횡보를 하거나 조정이 들어갔을 때 이때부터 물려가지고 고생한 사람들이 많았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물려서 고생한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 샀는가 하면은 위쪽에서 횡보하면서
자리를 낮춰가기 시작했던 요 초입부 때 물려가지고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에코프로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물리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어설프게 단타하겠다고 들어가서 물리는 사람들, 과거에 150만 원인데 지금 110만 원 됐네, 100만 원 됐네, 싼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분들, 또는 야 내가 지금 100만 원 샀다가 150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50% 수익 날 뻔했는데 다시 내 본전이 왔네, 그럼 다시 더 사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 가게 되면서 이제는 에코프로는 전형적인 개미 무덤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어쨌든 에코프로가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좋은 기업인데 과도하게 주가가 올라갔다. 그리고 이 현상 자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미들의,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추격 매수세와 광기로 인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거품은 빠지게 되어 있다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시간을 두고 빠지겠지만은 어쨌든 시간을 두고 빠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탈출하기가 어려운 종목들이 이런 2차 전지 쪽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됐지만 2차 전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현상이 더 좋게 느껴지게 되죠. 왜? 쟤들이 이제는 지수를 주도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종목들을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조정장에 가까운, 그러니까 사실 2,400포인트라든지 코스피가 2,300까지 내려갔을 때의 흐름을 종목들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도 거의 700까지 내려가 있는 어떤 흐름이 지금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다른 종목들이 이미 2차 전지 갈 때 많이 빠져버렸거든요. 근데 지수는 위쪽에서 버티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수가 많이 빠져버리게 되면 투심이 죽어버리는데, 지금은 에코프로 사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신규 계좌가 200만 개가 더 개설이 되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시 또 새로운 돈들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떠났던 사람들도 돌아오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투심은 지수가 많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게 되고, 종목들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정장이 그냥 두루뭉실하게 지나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는 오히려 종목들이 빠져있는 것들을 추가 매수할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내 종목이 안 가는데 괴롭다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2차 전지 붐이 이렇게 끝나갈 때쯤 조정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잘 사셔가지고 옥석 가리기를 한다면은 다음 테마를 우리가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총선도 내년에 남아있기 때문에 정책 테마들로 움직일 수 있고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지금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종목들은 역시나 시세를 낼 수 있고, 그리고 돌아온 제약 바이오죠. 제약 바이오들이 지금 임상 시기가 도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임상이 들어간다 또는 임상이 끝났다라는 내용들이 겹쳐 나오게 되면서 지금 제약 바이오가 또 바닥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여전히 내 종목들이 소외됐다라고 해서 너무 아쉬워할 것까지는 없다. 물론 에코프로라든지 2차 전지를 갖고 있었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싶지만 안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보낼 줄도 알아야 되고 버릴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현상만 그냥 딱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2차 전지 쏠림 현상이 점점 끝나가고 있다. 오늘도 2차 전지가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돈이 다른 종목들로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걸 생각 한번 해볼 때 지금은 다른 종목들을 들고 있던 분들이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고 추가 매수 포인트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런 종목들 중에서 추가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 있을 거고 안 되는 종목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또 상담을 해보면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원하게 여러분들 고민들 날려드려 볼 테니까요.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LG전자 9,000원에 35%요. LG전자를 10만 9천 원에 9,000원에 35%요. 35%요. 지난주 금요일에 사신 건가요? 아니요,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지금 수익 중이었다가 지금 수익 안 팔고 또 물렸네요. 그죠? 예. 물리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내려왔어요. 예. 일단 LG전자와 같은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음번에 이제 시청자님이 매매를 하시다 보면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예. 기업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보게 되었을 때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주가가 내려가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가는데 이 주가 내려갔다가 반등이 나갈 때 쭉쭉쭉쭉 올라가는 기업들의 개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성이 90%면 한번 해볼 만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가능성이 10%면 해볼 만 합니까? 어렵죠. 별로 어렵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예. 주가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쭉쭉쭉쭉 올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볼까? 더 가겠지 하면서 가져가는 것보다는 중간에 팔아버리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률상 그렇게 쭉쭉쭉쭉 갈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10번 중에 한 번 노리고 계속 들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투자해가지고는 10번 중에 한 번만 돈 벌고 나머지 9번이 돈을 잃는다고 하면은 번 게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다음번에 반등 나왔을 때는 올라올 때 수익 줄 때 비중을 줄이고 빨리빨리 매도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면 되고요. LG전자는 지금 전형적으로 이제 고점 신호를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단기적인 고점이죠. 이 아래쪽에서 이제 보통은 반등이 나왔을 때 박스권이라고 부르는 형태로 진행이 돼버리거든요. 박스에 예. 갇힌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점이 8만 원대인 것 같고 고점이 13만 원대 같거든요. 그럼 여기를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10만 9천 원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그냥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충 예상을 한번 해볼 때 여기서부터 8만 원까지 내려가는 중이겠구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들고 가는 게 유리할까요? 조금 비중을 줄이고 팔아내는 게 유리할까요? 비중을 줄이고 팔고 하는 그렇죠. 게 LG전자를 투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격을 굳이 여기 10만 9천 원에 들고 가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져갈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비중을 줄이시고 매도했다가 8만 원까지든 9만 원까지 내려가면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그럼 좀 더 싸게 들고 갈 수 있으니까 LG전자로 수익 내기가 좀 더 쉬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내려갈 때 가만히 있지 마시고 올라갔을 때 팔았으면 더없이 좋았지만 지나갔으니까 됐고 그냥 10만 9천 원까지 여기 내려왔을 때 지금이라도 비중을 저는 절반 줄이는 걸 추천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 대신에 손실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단기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10만 7천 원짜리 정도까지는 조금 여유를 두고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종가상으로 만약에 10만 5천 원을 무너뜨린다고 한다면은 사실 손실이 그렇게 크진 않은 구간이거든요. 10만 5천 원짜리가요. 예. 그래서 10만 5천 원까지를 조금 지켜보다가 저기야 밀리면은 비중을 줄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만약에 안 무너진다 하면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해서 여기서 약간 단기 반등이 나와서 한 11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이렇게 올라갈 때 그냥 비중을 줄이셔서 매도하시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짧게 빨리 대응을 잘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장기 투자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에 들고 가시는 것보다는 주가가 내려갔을 때가 있다면 주가가 내려온다면 좀 더 가격을 낮춰서 들고 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오스코텍이요. 오스코텍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36,600원에 비중 25%요. 36,600원에 비중 25%. 오랫동안 몰려 계셨네요. 그죠? 네. 근데 올라왔어요. 다행이죠. 그죠? 이게 지금 일단은 이 기업 자체가 2021년 이후로 적자가 계속 심하게 나고 있어요. 매출도 뚝뚝 떨어져 있고요. 그죠? 네. 그러면 이런 기업이 내가 장기로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사실 안 좋은 기업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매출 떨어졌지, 적자가 나지, 뭐 1, 2년 적자가 날 수 있는데 3년 내도록 적자가 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심각한 문제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자꾸 장기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이런 반등이 있을 때 뭐 하는 게 좋을까요? 아, 팔아야 돼. 그렇죠. 이건 상담의 가치가 별로 없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 네. 뭔가 내가 모르는 오스코텍의 비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전화 한번 해가지고 뭐 좀 더 가져가는 사람이 있을 거야. 내가 올라갈 것 같은데 먼저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안 좋은 기업을 내가 네. 잘못 투자할 수는 있어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게 이제 바로잡을 기회가 생겼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조금 바보 같은 어리석은 행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 네. 이번 상승을 잘 이용을 해서 나가야 돼요. 제가 오늘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임상이 끝났다 또는 임상이 시작된다 하면서 뉴스가 나와요. 막 호재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얘도 오스코텍이 지금 최근에 급등 나오고 있는 것도 뭐 유한양행, 렉나자 뭐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뭐 급등이 나왔네 하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희귀질환 네. 치료제니 뭐니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요. 그러면 얘가 어차피 돈도 못 버는데 저런 뉴스 하나 갖다가 주가 띄워 올려가지고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수작으로 저는 보여요. 아, 그럼 한번 네. 뛰어 올라왔을 때 우리가 뭐 하면 될까요? 팔아야죠. 그러니까요. 그럼 지금 고민할 게 뭐 있습니까? 이거 지켜보고 있다가 더 이상 안 간다 싶으면 또는 내가 감내할 정도의 손실이다 싶으면 팔아버리면 되는데 사실 오늘 35,000원까지 거의 근접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44,700원까지요. 저는 저 정도 네. 손실이면 나갈 만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5% 손실인데. 아, 네. 네. 아니 5% 손실인데 좀 기다렸던 시간들과 안 좋은 기업을 투자한 거 감안한다면 저는 저 정도면 나갈 만하지 않았나 싶어요. 아, 네. 이게 이제 이상한 욕심인 거예요. 이게 이제 소탐대실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런 자리들이 물론 여기서 막 쭉쭉쭉쭉 더 올라가주면 정말 감사합니다인데 하필이면 이슈 빨이 여기서 끝나면서 밑으로 쭉 빠져내려가면 시청자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물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시간 낭비하지. 또 추가 매수할까 고민해야 되지. 언제 올라올 거 고민해야지. 상담해가지고 전화하면 문현진이가 또 적자 기업을 뭐 한다고 가져갑니까? 혼낼 거지. 뭐 한다고 이런 걸 고생을 합니까? 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네. 기회 줄 때 팔아버려야 되는데 그 기회라는 게 무조건 본전만 노리고 있으시면 안 돼요. 아, 네. 그러니까 아니어도 팔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요거는 익절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손절가를 좀 정하는 게 좋은데 지금 최근에 이제 네. 오늘 갭으로 떠서 출발했잖아요. 저렇게 윗골이 달리면 별로 네. 좋은 현상은 아닌데 어쨌든 갭으로 네. 떠 있는 자리, 갭 떠기 전 자리죠. 32,000원짜리가 지지 라인이 될 수 있어요. 만약 32,000원짜리가 지지가 된다면 차트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은 잘 보세요. 지금 TV 보고 계세요? 네. 차트 모양이 약간 옆으로 이렇게 볼 수가 없네. 옆으로 여기서부터 3만 원대부터 옆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단봉으로 움직이다가 한번 툭 튀어 오르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때 3만 5천 원 이상에서 뭐 하시는 게 좋을까요? 팔아야죠. 팔아야죠, 맞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수익 내고 나오는 게 제일 좋은데 거기까지 안 올라간다면 이것만 올라와도 감지덕지인 이 상황까지 다 놓쳐버릴 수 있단 말이죠. 괜히 내가 과한 욕심 내다가. 아, 네. 이해가 되시죠? 지금 거의 반토막 날 네. 뻔한 거 이렇게 거의 뭐 5%대 손실로 나올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기회마저도 놓칠 수 있는 것은 내가 더 갈 거라는 욕심을 부리고 있다 보면 놓쳐요. 아, 네. 그러니까 이거마저도 놓치지 않도록 익절가 잘 정하시는 게 좋은데 그게 저는 32,000원 같고 만약 여기서 네. 반등 좀 나와준다면 35,000원대 저는 절반 매도부터 바로 진행을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나머지 절반은 네. 한번 튀어오르면 37,000원이든 4만 원까지 올라갈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저기까지 올라오면 그냥 아이고 이 정도 수익에도 난 감사합니다 하고 나와버리는 게 저는 오히려 깔끔한 매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미래생명자원. 뭐라고요? 미래생명자원. 미래생명. 미래생명자원. 미래생명자원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7,550원에 15%. 7,550원에 15%. 뭐 이건 올라왔을 때 따라 붙어버렸네요. 그죠? 네. 네. 일단 미래생명자원, 나쁜 기업은 아니거든요. 뭐 너무 많이 빠졌어.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제 모든 종목이 그래요. 뭐 세상에 좋은 종목, 나쁜 종목은 따로 없어요. 그냥 비싸게 사면 나한테는 안 좋은 종목이 되는 거고 싸게 사면 나한테 좋은 종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올라왔을 때 샀으니까 나한테 안 좋은 종목이 된 거지. 이 기업으로만 따져본다면 뭐 매출도 잘 성장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뭐 많진 않지만 잘 내고 있고 그리고 뭐 저기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사료부터 해서 뭐 반려동물 건강 기능식품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식량 관련주로 엮여 있단 말이죠. 지금 네. 전 세계적으로 식량 문제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2차 전지에 관심이 많고 반도체에 관심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식량이 엄청 심각해지고 있는 거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기업들이 지금 이제 뭐 푸틴 대통령이 흑해 공무업 협상을 이제 뭐 파기시킨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식량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면서 사료주 급등 나오고 이럴 때 지금 올라왔을 때 사셨거든요. 근데 네. 지금 당장의 사람들이 식량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그러면 식량 관련주를 굳이 살 이유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그럼 매수세가 안 들어오니까 이 주가가 올라가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요 언젠가는 부각이 될 내용들을 생각해서 장기로 들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럼 장기로 들고 갈 거면 비싸게 사서 들고 가는 게 유리할까요? 저점에 사서 들고 가는 게 유리할까요? 요점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올라갔을 추가 때 사는 게 매수하면 안 아니라 될까요? 내려갔을 때 사는 게 맞는 거고 이제 괜히 사갖고 물리니까 추가 매수 운운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괜히 네. 고점에 사갖고 물리니까는 이제 추가하면서 한번 해볼까요? 라고 하는데 이 종목은 내려가면 4,000원까지 내려가는 특징, 습성이 있어요. 습관이 그렇다고요. 제가 그렇게 정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보이잖아요. 4,000원까지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하려거든. 어차피 지금 손해보고 팔 게 아니면 추가 매수 고민하고 계신다면 어차피 안 팔 거니까 주가가 내려가는 건 상관없어요. 왜냐? 추가 매수 할 거면 어차피 싸게 사는 게 유리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 매수가를 많이 낮출 수 있는 거니까. 단기로는 얼마까지? 그러니까 보면 될까요? 단기로 보려고 하니까 또 말이 안 되는 게 자꾸 이렇게 이상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 뭐 돈은 급한데 짧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빨리 대응하고 싶은데 4,000원까지 내려간다고 그럼 또 오래 걸리잖아. 이런 분들은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원래. 이해가 되세요? 그런 생각을 네. 하시면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오히려 적금 넣거나 그냥 어디 가까운데 빨리빨리 내가 돈 뺄 수 있는 그런 데다가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맞는 거지. 투자는 그냥 여유롭게 그냥 수익 날 때까지 가져갈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저점에 샀으면 더 좋았겠지만 고점에 사서 괜히 일이 커져버리고 오래 걸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누가 사가지고 누가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그러니까요. 그거 감수하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그 감수하시는 걸
전제 하에 말씀드리면 한 4,000원까지는 안 내려갈 것 같지만 어쨌든 그 근처 4,500원이나 5,000원 이하로 빠졌을 때 추가하면서 하는 게 전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장기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면 뭐 한 6,500원대까지 올라갈 수는 있겠으나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6,500원까지 올라가면은 이제 그때는 시청자님이 결정을 하셔야죠. 저 정도에서 타협 보고 나오실 건지 아니면 장기로 가져가 보면서 손실 안 내고 수익을 오히려 내서 한번 나와 볼 건지 대신에 시간은 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대응과 장기적인 대응 둘 다 드렸으니까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포바이퍼요. 4x4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그 12,000원 주고 사가지고 네. 어제 아래 10,000원에 5% 추가해가지고 10% 됐어요. 11,000원이라. 그래서 추가 매수가 해서 얼마죠? 11,000원입니까? 11,000원. 예. 네. 뭐 사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보고 내가 TV 보고 이종혁 그 한 날 그 사람이 이래 보였고. 네. 야, 타고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예. 뭐 누가 좋네 마네 해가지고 사가지고는 돈 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 맞습니다. 누가 좋네 마네 하는 거 뭐 TV에 나오는 분들이 전부 다 신도 아니고 저도 그렇고 모두가 신도 아니고 제가 딱 추천하면 거기가 바닥이 돼갖고 무조건 딱 올라가고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TV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략가죠. 이런 것들 샀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가져가가지고 어떻게 수익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를 이야기해 주는 거지 예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내림 딱 받아가지고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요. 포바이포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예. 그 이제 점쟁이나 문재인- 하는 거지. 그건 잘못된 예. 태도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주식을 하는 것은 우리 제가 어르신께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아이고 어르신 제가 요즘에 일이 좀 잘 안 풀리고 많이 힘들고 이렇게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제가 어디 가서 뭘 해야 귀인을 만나고 어디 가서 뭘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요?라고 시간까지 정해주세요 하면 시청자님 저한테 어르신인데 저한테 조언을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불가능하죠. 어때요? 하지만 어르신이다 보니까 저한테 인생을 살아가는 거에 대한 조언, 노하우에 대한 거, 마인드에 대한 거는 충분히 설명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주식이랑 인생이랑은 제가 뭐 다르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주식 배울 때 주식과 인생은 같다라고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측은 하되 그대로 이어질 거라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고 4x4가 예. 뭐 좋은 기업이라고 하든 나쁜 기업이라고 하든 결국 누가 사서 예. 누가 돈 벌려고 해야 되는 거죠?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그러면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예. 이거는 맞는 거잖아요. 그죠? 나이를 불문하고 그냥 맞는 거잖아요. 내가 할 거면 내가 알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 시청자님께서 뭐 추천 받으신 것도 좋고 누가 좋다고 한 것도 좋은데 그럼 왜 좋은지 시청자님이 아셔야 되고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는 알고 계셨어야 되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4x4라는 기업 자체가 지금 여기서 예.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지금 이제 컨텐츠부터 해가지고 AI 뭐 영상 편집 기술 이런 것들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기업이 예. 주가가 움직이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AI 관련주로 엮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얘가 품절주다 보니까 주가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 11,000원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뛰어오를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신규 예. 상장주, 그러니까 상장된 지 1년이 안 됐거나 1년 조금 지난 거의 이렇게 얼마 되지 않은 기업들이 예. 보통 뒤에 이렇게 갑자기 슈팅 나오는 경우들이 요즘에 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요즘 트렌드가 그래요. 그래서 예. 신규 상장주라든지 공모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이쪽으로도 관심이 지금 약간 쏠려 들어가고 있는 거죠. 과거에 신규 상장한 것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약간 문화, 유행 같은 게 돌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게 지금 한번 단기적으로 뛰어오를 가능성이 높은 자리고 AI 관련주들이 아직까지 움직이고 있는데 AI 관련주 예. 중에서 얘가 지금 테마가 1월달, 2월달엔 AI 관련주로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AI 관련주 올라올 때는 별로 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AI 관련주인가는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차트가 자리가 이 11,000원대만 잘 지지가 되어준다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은 홀딩이 맞아요. 하지만 요 종목이 만약에 최근에 만들어졌던 저점 10,000원을 만약에 무너뜨리고 내려간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걸 내가 예. 밑으로 내려간다고 했을 때 좀 끌고 가면서 손실이 좀 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안 팔 거면 손실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예. 안 팔고 그냥 장기로 가져가가지고 내가 수익을 내서 한번 만들어 볼 전략을 짜볼까? 아니면 예. 그냥 여기서 내가 한번 물러섰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갈 자리를 찾는다 하더라도 일단 한 발 뺐다가 나중에 한번 들어갈 예. 자리를 노려볼까를 고민해야 되는 게 10,000원이에요. 10,000원 무너지면은 손절했다가 나중에 다시 11,000원에 산다고 하더라도 한 발 뺐다가 들어갈 필요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장기로 가져갈 거면 아마 한 8,000~9,000원까지는 밀리는 거 그냥 각오하고 가져가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전략을 짜셔야 되고 오늘 하셔야 되는 것은 4x4가 어떤 기업인지 그냥 검색창에다가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누가 예. 정리 잘 해놓은 거 요즘에 많아요.
예. 그 그런데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어느 정도 돼서 팔면 되겠습니까? 올라가면 그냥 대충 팔아야죠, 그냥. 수익 좀 낮다 하면 어느 정도? 10%든 20%든 30%든 시청자님이 정하셔가지고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이거는 차트 정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차트에서 뭐 15,000원입니다, 2만 원입니다. 이게 아니라 시청자님이 만족하는 수익에서 팔아야 돼요. 매도는요, 내 욕심의 예. 크기만큼 가져가는 거거든요. 욕심이 큰 예. 사람들이 물리는 거예요. 욕심을 예. 줄여서 단기적으로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제가 추천드리는 수익률은 15% 정도로 예상이 되니까 그 정도에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12,500원까지 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15% 정도에서 매도하시기를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유나이티드 제약 유나이티드 제약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8,500원에 10%인데 한번 갔다 하고 예, 최근에 알아서. 올라왔을 때 사갖고 물렸네요. 네, 그냥 한 일주일 남짓 된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요. 최근에 올라올 때 사가지고 물리셨습니다. 자, 일단 유나이티드 제약은요, 실적이 그렇게 나쁘게 나오고 있는 기업은 아니고 요즘에 제약 바이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요. 특히나 이렇게 급락한 기업들은요, D자 형태를 약간 이렇게 눕혀놓은 거죠. 밑으로 빠졌다가 횡보하다가 급등 나오는 경우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사실 매수 타점이라고 하죠. 진입했던 자리는 별로 좋지는 않지만 운이 좋으셨던 네. 건지 종목은 잘 골랐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 자리가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까만 선이 누가 봐도 잘못 산 자리잖아요. 네. 차라리 요 밑에 아래쪽에 제가 지금 색깔을 좀 바꿔서 표현한다면은 자 상식적으로 빨간 TV 보고 계세요? 네, 보고 네, 있습니다. 빨간 선 쪽에 사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까? 그 까만 선 쪽에 사가지고 수익 내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까? 까만 손, 상식적으로 빨강이 유리할 것 까만. 같아요. 까망이 유리할 것 같아요. 까만. 까망이요? 네. 어떻게 그게 유리한 거죠? 아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려가는 선이라고. 아니 빨간색을 샀을 때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까만색에 사갖고 수익 낼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안 보이세요? 혹시? 잘 모르겠어요? 네네, 잘 모르겠어요. 그럼 주식 안 하셔야 돼요. 이 정도 기본을 모르신다면 주식을 안 하는 게 맞아요. 이거는 제가 진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 거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다른 시청자분들이 지금 답답해서 속이 터질 지경일 거예요, 아마. 주식을 생각 한번 해보세요. 1,000원에서까지 10,000원까지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데 1,000원에 사는 게 유리할까요? 10,000원에 사는 게 유리할까요? 네. 어디에 사는 게 유리할까요? 1,000원에서 10,000원까지 움직이는 종목이 있으면 1,000원에 사는 게 유리할까요? 10,000원에 사는 게 유리할까요? 화면을 사는 거지. 삼겹살이 100g당 500원에 팔 때가 있고 5,000원에 팔 때가 있다고 친다면 500원에 사는 게 싸게 산 걸까요? 5,000원에 산 게 싸게 산 걸까요? 아래에서 사는 게. 당연히 아래에서 사는 게 유리할 거잖아요. 그럼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나이티드 제약은요, 지금 21,000원부터 27,000원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27,000원쯤에 사는 게 유리할까요? 21,000원에 사는 게 유리할까요? 21,000원에 사야죠. 야, 드디어 이해하셨네. 여기 사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산 자리가 시청자님 매수가가 지금 28,500원이라는 것은 위쪽에 산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죠. 그래서 엄청 불리한 자리라고요, 이 자리가. 이 자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좋은 자리가 아니라 불리한 자리라는 거죠. 여기는 이제 맞고 떨어질 수도 있는 자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 기업을 사실 거면 다음번에는 아래쪽에 사는 연습을 하셔라. 아래쪽에 사서 기다려가지고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서 가져가는 게 맞는 거지. 올라왔을 때 사게 되면 하필이면 내가 산 자리가 고점이 돼서 물려버릴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은? 이해가 예,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제는 아마 다른 했는데 시청자분들도 갑자기 아우, 저 속이 다 계약 풀렸다라는 때문에 생각이 또- 들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자, 네. 어쨌든 거기서 이제 더 말씀하시면 또 사람들이 또 답답해 합니다. 예, 여기서는 네, 네.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종목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매수 타점이 문제였다라는 거고 지금은 그냥 가져가세요. 위로 올라갈 네. 가능성이 높으니까 튀어 오를 때 저는 32,000원대간 팔아내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얘가 네. 빠지면 겁낼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고점에 샀으니까 문제인 거지. 얘는 22,000원까지 내려가면 올라갈 자리이기 때문에 내려가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면 오히려 더 사놓으면 돼요. 그래서 22,000원까지 네. 밀리면 그냥 더 사버리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상담은 여기 잠시 쉬어가도록 하고요. 지금 또 이번 주 강연회가 많이 잡혀 있죠. 이번 주 강연회를 체크를 한번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온라인 강연 많이 준비가 되어 있죠. 오늘 오후 8시에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상담하지 못했던 내용들, 그리고 제가 월요일 오후 방송에서는 공부를 좀 많이 시킵니다. 상담을 하면서도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를 많이 시켜드리기 때문에 공부하시면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상담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추가로 더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오후 8시에 참여하셔가지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아, 저런 식으로 상담을 하는 거구나 라는 것도 많이 이해를 해보시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화, 수, 목, 요일에도 많은 분들이 또 상담해 주시니까요. 강의해 주시니까 많이 체크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피와 살이 되도록 노력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나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 첫 번째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오롱 인더가 올라와 있고요. 9만 원에 매수하셨고 15% 정도 이렇게 들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너무 오래 들고 있었다라고 하셨네요. 일단 9만 원에 매수하셨으면은 이거 지금 이제 좋은 신호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건요. 아무 흐름 없이, 아무런 흔적 없이, 아무런 반등도 없이, 아무런 거래량 없이 내려가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거는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오셔도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가는요. 뭔가 움직여줘야 돼요. 근데 코오롱 인더가 지금 앞쪽에 있는 모습처럼 내려가고 횡보하는 이 과정에서 거래도 없지, 튀어오르는 것도 없지, 매력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이러면요. 코오롱 인더라는 기업 자체가 뭐 좋은 기업이고 나쁜 기업이고 실적이 나오고 안 나오고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왜냐? 주가라는 건 가치를 반영시키는 게 맞긴 한데 사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거나 이제 좀 더 훨씬 더 원초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치를 반영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싸다,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야 되는 거죠. 근데 코오롱 인더가 지금 싸다라고 생각하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으니까 지하철 팔 것 같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움직였다라는 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그래서 9만 원에 매수하셨으면 추가 매수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안 하면 탈출이 거의 안 된다라고 봐야 돼요. 어렵고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 해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렇게 저점을 깨고 이렇게 한번 내려가는 차트 모양이 나왔을 때인 목요일과 금요일 여기가 매수하기 참 좋은 자리였는데 아직까지 안 늦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강조하는 건 에코프로라는 종목과 시장하고 별개로 움직이는 게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다른 종목들이 막 빠져내려가면 아직까지도 얘들이 수급을 다 빨아당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얘들이 이렇게 밀려 내려가게 됩니다. 좋고 안 좋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2차 전지 쪽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도 올라가 준다라는 것은 이제 별개로 돈이 돌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좋은 신호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아직까지 2차 전지 쪽이 완벽하게 죽은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도 괜찮아요. 왜? 여기서 막 날아가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47,000원이나 뭐 46,000원까지 밀려 내려간다면은 추가하면서 저는 바로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저기까지 안 빠진다고 한다면은 사실 여기 5만 원대 여기 좀 머물러 줄 때라도 저는 추가하면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한 1주에서 한 2주 정도 뜸을 들이시다가 어디서 자리 잡는가 보고 아래쪽이면 감사합니다. 아래쪽 아니어도 그래 지금 아니면 내가 뭐 추가하면서 안 하면 탈출이 힘드니까 좀 해놔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에 이제 폴더블 폰 그 폴드 Z, 폴드 5죠. 폴드 5랑 플립 5 이번에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이 종목도 조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의 꼼수 추가 매수를 알려드린다면 지금 절반 정도 추가 매수 하실 돈이 만약에 1,000만 원이라 하면은 500만 원만 먼저 추가 매수 하시고 나머지는 46,000원을 기다려 보되 안 오면은 여기서 나머지 500만 원을 다 투입하셔가지고 추가 매수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분할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 추가 매수 하시려고 하던 금액의 절반 정도를 들어가 보자라는 전략으로 진행을 시켜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 중에서 LG 이노텍이라는 종목이 지금 이렇게 상담이 들어왔네요. 28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20%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자리들이 이제 전형적으로 손절 자리를 잘 잡아놓고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주가가 이렇게 앞으로 차트 보실 때 그냥 이렇게 좀 크게 한번 보시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2019년부터 얘는 논스톱으로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위쪽으로 쫙 치고 올라갔죠. 그리고 빠져 있습니다. 이런 자리들의 특징은요. 이 저점 자리가 깨지면 계단식 하락으로 또 떨어져요. 그래서 20만 원대까지 내려간다는 거죠. 이럴 때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 실적도 이렇게 좋고 좋은 기업인데 거기까지 빠진다고요? 라고 하는데 맞아요. 빠집니다. 그래서 빠져내려갈 때 삼성전자도 제가 5만 원까지 빠질 수 있다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었어요. 테러 하려고 했어요. 저를. 삼성전자가 5만 원까지 빠진다고요?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5만 천 원까지 빠지죠. 그러니까 빠져요.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은 많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기업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미 선반영으로 쫙 다 해버렸기 때문에 그 뒤에 뒷심이 나오기가 좀 힘들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28만 원대 이렇게 투자하셨다고 한다면은 사실 25만 원 지지가 되는 걸 잘 체크하셔야 돼요. 25만 원 지지가 된다면은 사실 추가매수 없이가 반등 나오면 30만 원대 정리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25만 원이 무너질 때 이제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손절하고 저점에서 다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추가 매수하겠다 생각하고 20만 원까지 그냥 끌고 가보는 전략이 있어요. 어느 쪽이 맞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25만 원대 무너지는 줄 알고 무너져서 손절 딱 했는데 올라가게 되면은 판 사람이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주식은 모든 게 결과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 유튜브 채팅창도 그렇고 시청자들도 그러면 지나고 나면 자기가 다 신이에요.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간다고 했지. 이렇게 된다고 했지. 다 그래요. 모두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문가도 그렇고 모든 사람 다 그래요. 지나고 나면 지가 다 알아. 지가 신이에요. 원래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지나고 난 다음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선택을 내리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인 거예요. 오늘 어떤 종목이 올라갈까? 내일 어떤 종목이 올라갈까? 어떻게 될까? 아무도 못 맞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유리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런 자리가 저점을 깨지게 되면은 하락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락할 거야라고 예시를 하거나 뭐 예언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이때까지 주식을 연구해 보니까요. 요렇게 빠지면서 저점을 깨는 경우는요. 추가 하락하는 경우들이 10번 중에 8, 9번이라고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 90% 정도가 하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확률상 유리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손절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25만 원 무너지면은 손절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장기로 가져가면은 괜히 조금 더 고생할 수 있다. 25만 원 지지가 된다면 반등시 바로 매도하시면은 되겠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지금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보도록 할 텐데요. 라온 시큐어가 상담이 들어와 있네요. 4,400원에 5%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추가 매수가 가능한 시점일까요? 라고 하셨는데 절묘합니다. 추가 매수 지금 오늘 딱 물어본 거 얼마나 절묘합니까? 지금까지 잘 참고 계시다가 아래쪽에서 많진 않지만 거래량이 조금씩 자 이렇게 거래량을 위로 싹 올려보면은 지금 약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그만큼 관심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보안 관련주에는 지금 뭐 관심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보안은 핵심이거든요. 모든 산업에.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고 회사가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에이 보안 뭐 있겠어. 그리고 지하실 파고 있는데 뭐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들고 가는데 훨씬 더 좋은 종목이 저는 보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 비중이라면은 아이고 땡큐죠. 추가하면서 조금 과감하게 하시면은 매수가 충분히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5%까지 비중 늘리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지금 오늘 당장 right now 추가하면서 사줘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5%까지 비중을 늘리시고 추가하면서 하시게 되면은 아마 매수가가 2,600~700원까지 아마 밀릴 것 같아요. 많이 빠지죠. 그래서 많이 빠지면 그 다음번 상승에는 3,000원까지만 올라가도 저는 수익을 좀 크게 챙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추가 매수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전화를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현대로템 37,500원에 매도하고 32,600원에 20% 재매수했어요. 딱 최악입니다. 예, 최악을 하셨네, 최악을.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매매고 제일 안 좋다고 하는 매매 중에 하나가 수익 냈던 종목을 조금 빠졌다고 다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제일 안 좋은 매매예요. 왜냐하면 수익을 났던 종목이 제일 만만해요. 내가 한번 수익 냈던 적이 있으니까 한번 더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단 말이죠. 근데 수익을 냈던 종목은요, 사실은 내가 이제 다른 종목으로 이 매매 방식을 그대로 접목을 시켜서 다른 종목으로 가가지고 또 매매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종목이 수익이 났던 이유는 그때라서 가능한 거지 지금이라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 그 연애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연애를 떠올려 보면 우리 한참 좋았던 뭐 첫사랑부터 해서 뭐 짝사랑부터 해가지고 첫 연애부터 해서 막 순수했던 그 두근두근했던 그런 감정들 떠오르는 그런 찰나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그건 그때라서 좋은 거잖아요. 지금 그 사람을 다시 만나면 어때요? 과연 그런 감정들이 떠올라오면서 우리가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이미 시간도 지나갔고 서로가 살아온 삶도 다르고 다른 가정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불륜이 되고 엄청난 뭔가 범죄가 저질러질 거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 될 선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때의 감정들을 떠올리게 되면요. 시청자님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현대로템이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면 되는 것을 이야 역시 내가 생각한 게 맞는 걸 에이 현대로템 만만하네 주식 만만하네 또 들어가야지 하고 들어가다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만약에 여기서 밀려 내려가게 되면은 좋았는데 왜 이렇게 되지? 현대로템 좋은 거니까 더 사야 되겠다. 떨어지네? 좋은 건데 왜 이렇게 떨어지지? 내가 한때 수익 냈던, 내가 사랑했던 거니까 더 사야 되겠다 하면서 미련을 갖고 질질 끌려다니게 돼요.
네. 그래서 주식은요, 내 마인드가 잡히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수익을 냈던 종목을요, 여기에 다시 들어가게 되면은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한때 좋았던 추억만 있기 때문에 요 종목이 밑으로 쭉 내려간다 하더라도 좋은 기업이니까 더 사야지 하면서 끌려다니게 되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수익을 더 낼 수 있을까 봐 또 끌려다니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들어가시게 되면 보통 웬만한 마인드로는 수익을 잘 못 내요. 네. 보통 그래서 수익 냈던 종목을 다시 들어가면은 곱절 이상으로 토해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려가지고 박살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만난 개인 투자자 중에 100명 중에 거의 99명, 100명이 그래요. 그러면 수익 냈던 종목을 다시 들어가는 게 유리한 선택일까요? 불리한 선택일까요? 불리할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왜냐하면 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랑 상관없어요. 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랑 상관없이 시청자님의 마인드가 이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마인드로 딱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든 간에 끌려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대응이 좀 어렵죠. 그래서 지금 대응 전략을 좀 칼같이 정해야 됩니다. 아니다 네. 싶으면 딱 화끈하게 돌아서야 돼요. 우리가 내가 옛날에 그 첫사랑이 있었는데 지금 와 중년이 되었어. 너무 멋있어. 그래서 밥 한 끼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혹하고 갈 수 있다 칩시다. 그렇게 가가지고 아니야 난 이러면 안 돼 하고 돌아서 와야 되는데 너무 좋은 걸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요.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켜야 되는 건 뭐냐면은 3만 원짜리 무너지면 손절하셔야 돼요. 차트가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가 무너지면은 손절한다 생각하고 또는 비중을 줄인다 생각하고 빨리 도망쳐 나오는 게 맞는 거고요. 여기서 반등 나오면은 큰 수익이 아니더라도 33,000원대, 34,000원대부터는 약간 절반 매도를 하든 빨리빨리 이렇게 매도하시면서 수익을 짧게 챙겨 나오셔가지고 빨리 얘랑 종결 짓고 끝내버려야 돼요. 아,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현대로템으로 내가 다음에 수익을 내겠다, 또 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언제 사서 언제 수익 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언제 샀는지 기억하셔가지고 그 매매 방식을 다른 종목에 접목시키거나 얘가 똑같은 모습을 또 만들어줄 때 그때 들어가는 게 맞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네, 그래서 현대 로템으로 수익을 또 내야지가 아니라 현대 로템으로 수익을 냈던 방식으로 앞으로 내가 수익을 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성장이 있는 투자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고맙습니다. 카나디아 스튜디오 6,450원에 20%예요. 무슨 스튜디오요? 네, 카나디아. 예? 다시 한번 카나디아. 카나리아. 카나디아 스튜디오. 카나리아 스튜디오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키다리 스튜디오인가요? 아, 키다리 스튜디오인가? 네, 종목이 워낙 많으셔서 카나리아 바이오도 들고 있으신가 보네요. 그래서 이제 헷갈리시나 본데 키다리 스튜디오인가요? 네네. 예, 매수가 6,450원에 비중이 20%예요. 네. 뭐 사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사신 이유 있으실까요? 올라갈 것 같아서 샀는데,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그죠? 자, 일단 전화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키다리 스튜디오를 매수하셨던 요 타이밍 자체가 뭐 그렇게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주가가 이렇게 빠져 있는 상태에서 사보는 것은 뭐 전 좋은 투자 방식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주가 빠졌을 때 사야 올라갈 때 수익이 나는 거니까요. 어쨌든 얘가 지금 빠져 있는 요 상태가 지금 요즘에 이제 엔터주도가 좀 분위기 좀 안 좋고 뭐 그런 상태에서 특히나 이제 여기에 저점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 시장이 별로 안 좋았죠. 에코프로라든지 2차 쪽으로,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목 쏠려 들어가다 보니까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단순 조정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조정 끝나고 나면은 상승 나갈 가능성은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얘가 이제 상승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메리트가 있는 종목인가 하면은 지금 당장은 조금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인 반등이라던가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을 이용하고 빨리 탈출해야 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7,500원대까지는 분명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 저는 매도하시고 그냥 깔끔하게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나오시는 거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렇게 매매하신 이유에 대해서 다음에는 한번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왜 사셨나요? 라고 질문하는 이유는요. 그걸 알아야 그 다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아야 다음번을 안다라는 거죠. 우리가 1 더하기 1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2라고 대답하는 친구가 있는데 2라고 대답한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왜 2라고 생각하니? 라고 하니까 그냥요 라고 하는 애와 1 한 개다가 한 개를 더하면 2개가 돼요. 뭐 이렇게 설명하는 애랑은 다르겠죠. 앞으로 똑같은 문제, 똑같은 응용 방식으로 생각한다면은 2 더하기 2는 뭐야? 라고 했을 때도 2개에서 2개가 더해졌으니까 4개가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은
아까 1 더하기 1을 2라고 했는데 그냥요 하는 사람은 2 아닙니까? 그건 또 왜 2라고 생각하는데? 그냥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발 좀 이유를 아시는 게 저는 앞으로 투자하시는데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도움이 될 것이다. 반드시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자, 어쨌든 요거는 단기 반등 나올 것 같으니까 단기 반등 때 정리하시고 다음번에는 왜 이렇게 매매하는지를 잘 아시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드림텍 드림텍이고요. 7,500원에 매수가랑 비중이 7,500원에 7,500원에 30%요. 30%요. 네네.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데 왜 안 파시죠? 이게 산 지가 좀 오래됐는데요. 1,500원이면 저기 2019년, 20년 이럴 때 사신 거 아니에요? 네, 좀 오래됐어요. 중간에 2020년 급등 나올 땐 팔았나요? 그때 제가 잘 몰라서 그럼 저 때도 안 팔고 계속 수익 중에는 안 팔고 계속 있다가 내려갔어요. 오늘도 이렇게 예, 예. 계속 아이고. 지금 제가 전화드린 거는 네. 요 며칠 사이에 올랐는데 네. 이게 좀 너무 길게 가지고 가고 있어서 좀 더 가지고 가면 괜찮을지 아니면 지금 팔아야 될지 좀 그게 궁금했어요.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선택을 남한테 넘기는 행동이에요. 지금 이제 시청자님께서는 팔아야 될 타이밍 다 놓치고 지금 갖고 있는 건데 지금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종목을 상담을 하는 제 입장에서 딱 생각 한번 해보면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그냥 사람으로서 시청자님께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건요. 시청자님이 이제 결정하실 때가 왔어요. 여기까지 할지 아니면 좀 더 욕심내다가 또 물려도 내 탓이요 하고 가져가 볼지. 왜냐하면 과거에 이 종목은 이미 2만 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2만 원의 영광을 시청자님은 눈으로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한테 제가 지금 팔아라고 하기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시청자님은 남 욕할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하고 났는데 올라가게 되면 배가 아프고 환장하겠고 미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남한테 선택을 강요하는 거예요. 이거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팔 건지 살 건지 내가 어떻게 가져갈 건지 좀 선택 좀 해주라. 그 제가 팔아라 하면 시청자님 평생 제 욕을 합니다. 왜?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네가 팔아라 했잖아 하거든요. 그럼 속은 편해요. 누가 편하냐면 시청자님이 편해요. 근데 주식은 결국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지금 시청자님은 결정하실 때가 왔어요. 이미 수익이고 이미 몇 번의 기회를 놓쳤고 아마 시청자님이 만약에 이 매매 실력을 잘 갖고 닦으셔가지고 이렇게 내가 샀을 때 수익이 나구나라는 걸 생각했다면은 사실 이렇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여러 개를 만났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종목이 지금 묶여 있게 됩니다. 왜? 내가 지금 결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선택 유보 중인 거예요. 이제 결정하실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요? 그렇게 망설이다가 결국 남 탓할 건덕지를 자꾸 만들고 싶은 거예요. 솔직하게 진짜 노골적으로 돌려 말하지도 않고 딱 대놓고 이야기하면은 남 탓할 건덕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개인 투자자들 저도 그랬고 누구나 그래요.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바로 잡아드리고 싶은 거예요. 수익은 있을 때 파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과거였으면 좋았는데 그걸 지금 몇 번이고 유보시키다가 2021년에도 13,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유보시켜서 안 했고 이번에 또 올라올 때 여러 번이 올라왔는데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저는 이제는 좀 해볼 때 아닙니까? 라고 제안을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절반 매도 의견 드릴 거고요.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지금 이 13,000원짜리가 최근에 단기 고점이어가지고 여기 뚫고 올라가면 15,000원 이상 갈 수 있는데 그렇게 올라가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나머지 절반으로 팔면 되고요. 안 올라가면 12,000원짜리 다 팔아버리는 걸 저는 추천드려 볼 거예요. 12,000원까지 내려갔다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죠. 뭐 제 욕을 하시든지 편하시게 생각하시려면 제 욕을 하셔도 괜찮고요. 만약에 시청자님이 좀 더 성장을 하고 싶다면 내가 결정 내렸으니까 여기서 수익 내고 다른 종목 빨리 매매하러 가셔가지고 다른 종목을 또 이런 식으로 매매해가지고 수익 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거는 지금 너무 많이 끌고 오셨네요. 네네. 이거는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미련이에요. 지금 미련이 계속 남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네, 저때 팔았으면 맞아요. 얼마 벌었을까, 얼마 팔았을까. 저는 이렇게 끌려다니면 주식은 잘 안 된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이건 운이 좋았어요. 운이 좋아서 수익 중으로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매도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매수를 고민을 좀 많이 하시고 매수하시는 게 맞는 거지 매도는 생각 없이 하는 게 맞아요. 수익이면 그냥 팔아버리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 것으로 온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꼭 팔아야지만 수익이다라는 거. 그건 2차전지 관련주 들고 계시는 분들께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이니까요. 꼭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오후 8시에 오늘 못다한 상담들과 또 자세한 상담들 그리고 공부까지 제가 같이 진행을 할 거니까 오후 8시에 유튜브 오셔가지고 많이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